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쿠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쿠스님이 처음에 참여해 주셨던 이야기는 숨바꼭질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숨바꼭질 관련 이야기 중 아마도 최강의 레전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바쿠스님의 숨바꼭질 이야기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바쿠스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바쿠스님 안녕하십니까? 오, 네. 안녕하세요. 바쿠스님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에 숨자도 안 꺼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아니, 고유의 놀이를 없애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확인되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바쿠스님이 이제 이야기 하실 게 숨바꼭질에 관련돼서는 저번에 이야기해 주셨던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네네. 이게 저번에는 사람들이랑 했던 숨바꼭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인형이랑 하는 그런 숨바꼭질?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깐만. 자, 거진 바쿠스님의 이야기가 거의 오징어 게임 같이 옛날 과거의 그런 게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또 겪으셨던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계십니다. 바쿠스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게 저번 사연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숨바꼭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겨갖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이전까지는 숨바꼭질을 좋아해서 많이 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맞죠. 먼저 얘기를 하려면 저희 가족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은 두 언니가 있고 저까지 해갖고 이렇게 여자 셋 해서 세 자매거든요. 언니랑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갖고 첫째 언니랑은 7살 차이가 나고 둘째 언니랑은 6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일 때 언니들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거죠. 그때가 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괴담이 막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막 빨간 마스크나 막 란란로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들한테 무서우니까 막 그 얘기 듣고 엄마랑 잔다고 조르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둘째 언니가 이상한 괴담 하나에 빠졌었는데 그 괴담을 말해줬던 게 언니가 초등학생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냈었던 언니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과학고등학교에 조기 입학할 정도로 엄청 공부를 잘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그 과학고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라면서 이걸 저희 언니한테 말을 한 거죠. 과학고면 진짜 공부 잘하는 수학 올림피아드? 그런 데 나가는 대단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놀이를 한다 하니까 언니가 혹한 거죠. 그 놀이가 그때는 나홀로 숨바꼭질인가?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인형 갖고 숨바꼭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많죠. 시들모에 많이 나왔죠. 예. 그거를 마치 자기 암시법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요. 지금 들으면은 야 이거는 강령술이다. 이게 조금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데 그때는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린 나이니까 모른 거죠 그걸. 지금처럼 막 강령술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자료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놀이다 하니까 놀이일 거냐고 받아들인 거예요. 언니가 원래 선화예고에 가고 싶어 했는데 특목고잖아요. 그래서 내신 점수가 엄청 좋아야 되는데 하필 1학년 때 그 독감인가에 걸려갖고 내신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언니는 진짜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은 진짜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나오는.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조바심이 잔뜩 나 있는 상황에서 과학고 다니는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 이거 해갖고 점수가 올랐다 이러니까 아무리 터무니없는 얘기여도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과학고 다니는 친구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또 기가 막히는데 이게 어려우면 스킵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얘기를 해준 거를 좀 네. 다시 말을 해보면은 이게 자기 최면이라는 거를 어떤 특정한 의식을 통해 갖고 거는 건데 뇌에는 어떤 가소성이라는 게 있대요. 예. 쉽게 말하면은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라는 건데 경험을 하거나 반복하는 거에 따라서 뇌의 그런 특정한 부위가 발전이 되기도 하고 퇴화가 돼서 사라지기도 하고 예. 그런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의식의 출현과 동시에 나는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암시를 하면은 그게 뇌의 어떤 시냅스라는 곳에 이미지가 각인이 빡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평범한 생각이나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그 시냅스를 통해서 그 공부를 잘한다 하는 그 암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하든 공부에 대한 관심도나 그게 떠오르는 빈도 자체가 잦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들어도 야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싶긴 한데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도 막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였던 건 하필이면 그 암시법을 강령술에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걸 알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 암시 주파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검증은 안 됐지만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거든요. 뭐 계속 막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은 내가 그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언니는 하고는 싶은데 혼자 할 용기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섭잖아요. 막 불도 꺼놓고 인형 배도 예. 갈라야 되고 막. 그니까 친구들한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괜히 막 놀림받고 공부나 해라고 욕을 먹은 거죠. 그래서 하필이면 딱 당첨이 된 게 집에서 빈둥빈둥 하고 있던 2학년짜리 저였던 거죠. 언니가 그날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비가 왔던가 그래서 오전 수업은 정상 수업을 하고 오후에 강당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할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좀 자율적으로 풀어줬나 봐요. 예. 그래서 언니가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후 수업을 빼고 오전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일찍 끝나잖아요. 집에 있던 저랑 딱 마주친 거고. 그래서 오자마자 언니가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랑 같이 놀이를 해주면 10,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초등학교 2학년한테 10,000원이면은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10,000원이면 최강이죠. 그래서 사실 친구랑 30분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10,000원을 넘어가가지고 친구한테 야 내가 빙수를 사줄 테니까 1시간 있다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애들은 전화기가 없으니까 집 전화기란 게 옛날엔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집 전화기를 통해 갖고 전화를 했는데 걔는 또 전화기가 있었어요. 네. 그 걔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뭐 어쩐 일이 있어가지고 1시간 후에 우리 노는 걸로 바꾸면 어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걔가 제가 말을 하는 걸 듣지도 않고 막 알았어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하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전화를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듣기는 들은 건가 뭐 다시 문자를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인형 들고 와갖고 하자고 하니까 저는 그냥 하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절차나 순서를 아실 텐데 이게 자기 암시법 이런 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인형이 여자 애기 형태의 인형이었는데 이게 선사시대의 그 비너스상 아세요? 그 되게 엉덩이랑 막 크고 막 되게 뚱뚱한 그런 비너스 인형 있잖아요. 되게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형 눈만 커다란 좀 이상하게 생긴 인형이었거든요. 이런 걸 대체 어디서 팔지 싶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냥 좀 이상하게 생길수록 뭐 그런 게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언니가 가져온 인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물하고 언니가 그 메모해놓은 그 방법 적혀있는 메모장 네. 같은 걸 들고서 같이 화장실로 갔어요. 좀 그 인형의 실밥 같은 거를 커터칼로 이렇게 끊어갖고 솜을 좀 빼고 그 써있는 대로 했거든요. 뭐 손톱을 조금 넣고 제 손톱도 조금 넣었어요. 저도 같이 하니까. 언니는 근데 막 거기 그런 게 써있었나 봐요. 막 피부 조각이나 피가 들어가면 더 잘 된다.
뭐 그런 게 써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그 바늘로 자기 손끝 조금 따면 피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조금 솜에다가 묻히고 뭐 사실 머리카락은 넣으라는 말도 없었는데 일단 뭐라도 다 넣어보자 싶었는지 막 손톱에 피부 조각에 피에 머리카락에 막 별거 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방법대로 계속 따라했죠. TV를 켜갖고 옛날에 그 지원되지 않는 채널로 돌리면 막 치지지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걸로 돌려놓고서 방에 불들을 다 껐어요. 화장실 불만 켜놓고. 예. 저희는 약간 그 TV 치지지 하는 그 소리를 약간 배경음악처럼 삼아갖고 계속 그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했는데 이게 언니랑 꼭 약속을 한 게 소금물을 물고 반드시 나는 이불장 안에 들어가고 언니는 엄마 옷장 안에 숨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어서 여름 옷이랑 이불이랑 정리를 하려고 다 빼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또 같은 데 들어가면은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따로 들어가기로 한 거거든요. 예. 이게 근데 사실 좀 분위기 자체가 인형을 볼 때부터 사실 좀 무섭긴 했는데 언니가 시칼을 갖고 오니까 그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이고 애초에 그 칼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못 만지게 하잖아요, 어른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니가 막 인형 배 가르고 막 그런 것들을 보니까 예. 근데 언니가 그 인형 배는 다 꼬매갖고 닫아놨는데 시칼을 들고 와갖고 막 그 인형을 찌르는데 이게 원래 거기 써있는 걸로는 한 번만 찌르라고 돼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아니 무슨 한 8번은 찌른 것 같은데 엄청 막 찌르면서 미친듯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언니 이름이 가명인데 유진이라고 부를게요. 유진이었는데 계속 공부 못하는 유진은 싫어, 공부 못하는 유진은 싫어 이러면서 막 인형을 찌르면서 공부를 잘하는 유진이 될 거라고 예.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저는 지금 상황보다 언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약간 좀 미친 것 같다 해야 되나? 근데 진짜 그때 당시 언니가 엄청 힘들었던 게 예. 공부하느라고 막 밤새고 그래서 중학생인데도 막 쓰러져갖고 응급실 가서 수액 맞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무섭기도 하면서 좀 그만큼 간절한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안 하겠다고 물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로. 사실 좀 무서워서 하지 말자고 말은 해봤는데 이미 언니가 그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따르면서 소금물 입에 물고 언니가 하는 거 지켜봤죠. 네. 그거 보니까 인형한테 이름 지어주고 우리 숨바꼭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형한테 같은 이름을 지어줘야 된대요, 본인이랑. 근데 제 이름하고 언니 이름하고 둘 다 이름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언니 이름 유진으로 해갖고 너는 이제부터 유진이고 우린 숨바꼭질을 할 거다. 우리가 이제 술래를 할 테니까 너가 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랑 언니랑 뒤 돌아갔고 60부터 0까지 셌거든요. 그렇게 세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막 인형이 없어지거나 시칼이 막 날아오거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아무 일도 없고 거의 세면대 위에 올려놓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아무 일도 없나 보다 생각하고 조금 안심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초2여도 상식은 있잖아요. 인형이 혼자 움직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숨어야 될 차례가 된 거잖아요. 사실 그때 조금 안심을 하긴 했는데 다시 또 막 불 다 꺼져 있고 TV 소리 들리고 하니까 또 조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소금물 물고 있고 언니가 인형한테 계속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숨을 테니까 너가 60까지 세고 우리를 찾아 이렇게 얘기하고 언니가 막 뛰어가니까 저도 따라서 뛰어가서 그 안방에 저희 집이 이불장 바로 옆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불장으로 들어가고 언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옷장에 들어갔죠. 저 들어가서 이제 60까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아리면서 그 TV 지직거리는 소리가 좀 거슬리기는 했어도 그래도 아까 뒤돌았을 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하면서 약간 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60 정도까지 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때 욕실에서 식칼이 떨어지는 챙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짝 긴장을 해갖고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심장이 차가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긴장을 해갖고 입에 소금물을 잔뜩 물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막 조금씩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짠맛이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갖고 나가봐야 되나 싶은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나가면 나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계속 이불장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숨은 시간으로부터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집 전화기를 화장실에 놓고 나온 것 같아갖고 근데 지금 받으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안에 있었죠.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싶어갖고. 진짜 제가 느끼기로는 이건 약간 체감상인데 진짜 1시간은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나올 소리가 들리면 나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저는 계속 소금물 입에 물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오래 물고 있으면 턱이 아프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장 문이 덜커덕하고 열리고 놀래갖고 문 밖을 봤더니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소금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소금물이 입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언니 건가 싶어갖고 옆에 옷장을 나가갖고 보니까 거기도 옷장 문이 열려있는데 언니가 막 덜덜덜덜 떨면서 옷장 문 앞에 뭔가를 막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엔 그게 전혀 안 보였거든요. 언니가 그걸 막 쫓아가지고 화장실로 막 뛰어가길래 저도 따라서 그냥 화장실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인형도 없고 식칼도 없고 방금 들어갔던 언니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어디 갔어? 하면서 막 부르면서 다시 안방으로 달려갔는데 제 눈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옷장하고 이불장 문이 닫히더니 TV 소리가 사라지고 방에 불들이 한 개 한 개씩 탁탁탁탁탁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띠띠띠 하고 그 도어랑 열리는 그 띠리릭 소리가 나면서 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자마자 막 자기 친구한테 들은 얘기라면서 인형 숨바꼭질을 하지 않을래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막 하기 싫으면 10,000원을 주겠다 이러길래 저는 아까 얘기 들었던 거랑 너무 그냥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하니까 지금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무섭기만 해갖고 울어버렸죠. 그냥 막 그 언니가 당황해갖고 무서운 거 아니라면서 이게 뭐 자기 암시 같은 건데 하면서 또 막 과거 애한테 들었던 그 얘기를 막 또 쭈르륵 해주는데 그것도 제가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이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언니는 제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혼자서 인형 갖고 가고 배 가르고 막 불 다 끌어다니고 있고 이제 제 손톱을 막 깎으려고 하는데 제가 하기 싫으니까 막 반항을 하다가 제 손톱을 봤거든요. 근데 깎기 전 그대로 손톱이 새끼손가락을 조금 깎았었는데 새끼손가락 손톱이 길어져 있는 거예요. 깎으면 짧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새 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시간여행 그런 건가 싶어갖고 그 안방에 언니가 불 끌어다녔잖아요. 불 꺼지기 전에 시계를 봤는데 언니가 왔을 때쯤에 그 시간인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집 전화기에 그 전화 이렇게 들면은 시간이 보이잖아요. 그때 봤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갖고 그럼 내가 꿈을 꾼 건가? 이러면서 정신이 없는데 언니가 그새 제 손톱 깎고 막 아까 했던 의식을 그대로 진행을 하더니 저한테 막 소금물을 물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떨결에 소금물 물고 언니가 이제 막 인형이 술래라 하니까는 옷장으로 막 뛰어가길래 저도 모르겠다고 그냥 같이 달려갔죠. 네. 근데 이불장을 딱 열었더니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니, 언니도 그랬어요. 장롱을 딱 열더니 그 안에도 언니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놀래갖고 입에 물고 있던 소금물 막 뱉으면서 비명을 질렀죠. 그 안에는 소금물을 머금고 진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열린 문을 보고 있는 딱 언니랑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스치는 생각이 아까 약간 이 시간이 바뀌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간이 이상하게 되기 전에 제가 문이 혼자서 열려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때 바닥에 흥건했던 소금물이 내가 지금 뱉은 소금물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오래 할 수도 없었던 게 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표정으로 당황해갖고 그냥 순수하게 문을 바라보고 있는 그냥 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이 인형처럼 막 커지고서 어디서 난지 모르겠는데 시카를 들고서 막 저희 언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외치는 게 공부 못하는 유진은 싫어, 공부 못하는 유진은 싫어 이러면서 시카를 들고서 막 달려오니까 언니랑 저랑 무작정 막 도망을 갔어요. 안방에 있었으니까 그냥 나와갖고 불이 켜진 곳으로 아무 때나 그냥 보이는 대로 들어갔는데 불 다 끄고 화장실 불만 켜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간 데가 화장실이었던 거죠. 인형하고 시칼 놔뒀던.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 세면대를 봤는데 세면대 인형하고 시칼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게 막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저랑 언니 똑같이 생긴 게 막 칼 들고 쫓아오니까 일단 들어가서 문 잠그고 보니까 그게 욕실이었던 거죠. 예. 이제 좀 안전해졌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막 문을 부서져라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그 주먹으로 두들기는 소리가 아니고 그 몸을 부딪혀갖고 그 반동으로 손이나 팔이 막 문에 닿는 그런 소리라 해야 되나? 힘없이? 그런 막 소리들이 들리고 문 손잡이를 막 칼로 난도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계속 공부 못하는 유진은 싫어, 공부 못하는 유진은 싫어 이러면서 저희는 이미 막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언니랑 저랑 구석탱이에 박혀갖고 서로 막 안고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었고 근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 막 문 쾅쾅거리고 막 언니 울고 있고 한데 그때 세면대 위에 놓여 있었던 저희 집 전화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막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그래서 뭔가 밖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희 무작정 살려고 그 전화기 막 받아서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소리를 치는데 상대가 같이 그 놀기로 약속했던 친구였거든요. 걔가 갑자기 막 제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너가 전화하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걔한테 전화하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뭐 그럴 정신도 없고 그냥 막 살려달라고 집에 뭐가 있다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걔가 막 무슨 일이냐고 당황해갖고 그때부터 그냥 전화를 끊었는지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있다가 나중에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숨어있을 때 전화벨 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렸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혹시 그 전화인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문이 막 부서질 것 같이 막 치니까 언니는 막 패닉이 와갖고 말도 못하고 저는 계속 막 전화기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한 3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도어랑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친구가 막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진짜 그 순간에 문을 막 두드리던 그 소리들도 다 사라지고 몸을 일으켜갖고 확인을 해보니까 세면대에 아까 놨던 그 인형하고 시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확인한 순간에 제 눈을 감았다 떴는지 아니면 그냥 환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눈앞이 환해지면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이불장 안에 있는 거예요. 언니가 막 이불장 문 열고서 저를 깨우고 있었고 저는 막 이게 뭐지 싶어갖고 언니를 보는데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진짜 강심장이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들 수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잠을 잤다고 싶어갖고 뭔가 되게 어벙벙한데 언니는 이제 끝났다고 인형 태우면 된다면서 화장실로 저랑 같이 갔거든요. 화장실 세면대에는 그냥 제가 기억하는 대로 인형하고 시카하고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언니 말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래 나하고 보니까 그대로 있었대요. 인형하고 시카라고. 그래서 저를 데리려고 와보니까 제가 자고 있었던 거고요.
언니랑 저는 그래서 그 인형 들고서 그 시절엔 약간 학교 뒤에 소각장이 있었거든요. 네. 학교 뒤 소각장에 가갖고 그거 태우는 것까지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꿈이었던 건가 자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어리다 보니까 그런 기억도 또 오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악몽을 꿨겠거니 생각을 하고 언니는 또 약속대로 10,000원을 주셨고 그래서 친구랑 10,000원 받아갖고 만났죠. 근데 친구가 만나자마자 너 혹시 내 전화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약속 시간을 바꿔갖고 시간이 남아도 자기가 잤대요. 네. 자는 사이에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발신 기록이 3개나 있었대요. 자기 휴대폰에.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제가 받았고 두 번째는 연결이 안 됐대요. 걔가 막 기록이 남으니까 그걸 네. 보여주니까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같은 시간 동시에 발신이 됐더라고요. 이게 가능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4시 20분에 전화를 3번을 발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3번을 발신을 했는데 또 각각 전화가 막 1, 2분씩 저랑 통화한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갖고 그냥 오류인가 보다 하고 나중에 제 집 전화기를 봤을 때도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류겠지? 하고 빙수 먹고 도서관 가서 DVD 볼 거 다 보고 그렇게 하고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렇게 신나게 놀고 저녁 때쯤에 그때는 도서관이 10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랑 TV 보다가 도서관에서 10시에 오는 언니를 마중을 나간 거죠. 네. 엄마랑 같이. 언니가 친구랑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그 통화 상대가 그때 그 강령술 추천해준 과학부 친구였거든요. 네. 언니가 막 낮에 너가 얘기해준 거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 일도 없던데 너가 괜히 막 무섭게 얘기하고 긴장했잖아 이러면서 막 잘난 척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다른 일 하다가도 공부할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야 이거 효과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분이 혹시 인형 태웠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언니가 태우라고 해서 태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인형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걔도 진짜 안타깝다. 방에만 없었으면 사람 될 뻔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냐고 넘겼는데 제가 들었을 땐 진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언니랑 엄마가 몇 걸음 가다가 제가 안 따라오니까 돌아가고 왜 그러냐고 막 달래주는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릴 때라서 제가 막 언니 다리 붙잡고서 다행이라고 언니 안 죽어서 다행이라고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언니가 유진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인형한테. 그렇죠. 예. 그러고 그 공부 못하는 유진이 싫다 이러면서 칼을 박았는데 그 칼을 박은 그 인형이 공부를 잘하는 유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유진이 못하는 제 언니를 죽이면은 그 인형은 공부를 잘하는 유진이니까 내 언니를 대신해서 그 인형이 살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유진이 될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그 인형이 왜 언니를 죽이려고 했는지가 그땐 사실 이해가 안 갔는데 그땐 그냥 그 인형이 언니를 뺏으려고 한다 그 생각에 막 무서워서 울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나중에 생각을 해볼수록 무섭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때 그 언니가 막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 추천해준 언니가. 근데 언니가 전에 얘기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때 저도 만났던 언니거든요. 초등학교 때 언니랑 친했으니까. 그래 그분이 막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언니랑 성적대도 비슷하고 같이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막 사고가 있었는지 막 되게 크게 다쳐갖고 수술을 한번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막 공부를 잘하게 돼갖고 과학고 조기 입학까지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든 생각이 혹시 그 언니도 같은 그 놀이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는 진짠가 싶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 3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막 시간이 이상하게 바뀌고 그거는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가 전화한 걸로 생각을 하면 그 전화벨이 3번 울리려면 한 번 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인지하지 못한 다른 시간대에서 나를 죽인 인형이 지금 내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무서움, 두려움? 그런 게 생겨갖고 오히려 더 친구들이랑 막 강박적으로 숨바꼭질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부터. 이게 사람들이랑 숨바꼭질을 같이 하면은 얘네가 저를 찾잖아요. 그러면 찾았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사람이니까 찾았겠거니 하고 좀 안심을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뭔가 좀 그런 걸로 좀 확신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건 꿈이었던 거다. 네.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마다. 그래서 숨바꼭질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가 그 놀이를 많이 하니까 아, 너는 그런 놀이 좋아하나 보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아, 내가 숨바꼭질을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한 5년쯤 전에 그 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었는데 예. 되게 체격도 말라있고 막 영화의 그 코렐라인인가에 나온 그 단추 눈 달린 엄마? 그 사람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과학고 조기 입학을 해서 지금은 무슨 뭐 외국의 대학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언니가 집에 왔을 때 괜히 눈 마주치기 싫고 무서워갖고 다른 데로 막 시선을 돌리다가 그 언니 가방을 봤는데 그 언니 가방에 토토로 인형이 달려 있었거든요. 토토로? 예. 근데 그 토토로 인형의 배 부분이 빨간 실로 꼬맨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그때 그 좀 특이했던 게 토토로는 배에 문이 없잖아요. 없어요. 하얗잖아요. 근데 그 갈색깔 꽃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꽃이 아니고 피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막 언니한테는 그 친구한테 연락할 때마다 막 못하게 말리고 만날 때마다 회방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되게 이런 말 하면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언니는 그 예고는 못 가고 일반고에 가서 미대에 결국 가긴 갔는데 언니가 점수 안 나오고 막 울고 속상해 할 때마다 저는 괜히 막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역시 언니는 바뀐 게 아니다. 그게 안심이 되니까. 언니는 되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막 반대로 다행이다 하고 안심을 했었던 거 그런 생각도 나고 하여튼 그 이후로는 좀 숨바꼭질을 사람들이랑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또 못하게 된 저번 일을.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숨바꼭질 이 놀이에 좀 엮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신은 진짜일까 어린 마음에 확인을 해보려고. 네네네. 시들모도 그런 마음에 참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좀 이거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약간 제가 미대에 다니다 보니까 막 야간 실기라고 해서 밤에 실기하는 일도 많고 해서 네. 밤에 실기하면 애들이 꼭 무서운 얘기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겪었던 일인데 하고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다들 막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고 어디 좀 제보 좀 해보라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것도 크긴 해요. 근데 그게 있어요. 바쿠스님의 이야기가 처음에 숨바꼭질, 이제 오늘 해주신 게 나홀로 숨바꼭질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단골 소재긴 하거든요. 근데 이 소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과 숨바꼭질 한 거는 거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자세한 이야기들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바쿠스님이 겪으신 나온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귀신이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정도에서 거의 끝이 나거나 이제 좀 그 이후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홀린 것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게 홀린 게 맞겠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뭐 이거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그 공간이 바뀌지 않았을까? 네. 글쎄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만약에라도 진짜 그때 인형과 바뀌었다면 그거는 진짜 공포지 않나 싶어요. 그게 좀 약간 결말을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네네. 더 무서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아, 오늘
바쿠스님, 진짜 뭐 다음번에 해주실 이야기가 숨바꼭질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거죠? 숨바꼭질은 아닌데 그것도 네네. 좀 놀이에 관련된 거긴 하거든요. 이분 그거는 오징어 게임이네, 진짜. 이건 한국 바쿠스 놀이가 게임이야. 아니고 네. 그 일본의 그 전통 놀이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고메 놀이라고 막 애들 불러갖고 막 빙빙 돌면서 사람 맞추는 게임 있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한번 들어보는 걸로. 원래 귀신들이 강강수월래 같은 것도 하거든요. 아유 무서워.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다음번에 꼭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제가 봤을 땐 거의 오징어 게임 수준이에요. 우리가 뭐 어릴 때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놀이 자체를 다시는 못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목표이신 것 같아요. 시대문에 참여하시는. 내가 당신들이 했던 어릴 때 그 놀이들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공포심을 심어 드리겠다. 이런 각오가 느껴집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놀이에 관련된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면 알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